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공무원 인재개발원 네, 아시죠? 네.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? 근데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? 뭐 그거부터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고위 공무원들을 네. 교육시키는 곳이에요. 곳이죠. 네, 우리 네.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 네. 이제 우리 국장들이 네. 1년 정도 연수를 하면서 네. 거기에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. 1년 동안이나 받아요? 뭐 그 경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케이스마다. 네, 예, 네. 예. 네, 근데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주로 가서 이런 이제 재교육하고 네, 이런 거 네. 하는군요. 그런 걸 하면서 네.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네. 또 더 고위직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 이런 걸 하는 그런 기관이죠. 교육기관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중립이어야 당연히 그래야 되고 되죠. 양질의 컨텐츠와 네, 네.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그 짊어지고 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렇죠. 그런 공무원들입니다. 네, 그런 맞아요.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수준이 매우 높아야죠. 돼요. 네. 네. 근데 그 이제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이 김채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임명될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. 극우 유튜버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좀 논란이 됐어서 그때 논란이 됐는데 임명을 강행을 했고 최근에 어제 보니까 이분이 그 자기가 출연한 영상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홍보한 듯한 이런 영상들을 지금 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그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제목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은 사진 기사를 봤는데요. 이게 정말 이 그 국가의 고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정책 집단들을 교육시키는 곳에서 교육하는 그런 유튜브가 맞냐. 정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? 문제되죠.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이거는 뭐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. 그걸 떠나서도 이런 그 교육기관의 장이 또 그 교육기관에서 그런 유튜브를 생산을 하고 그런 걸 올리는 게 그 만약 이분이 이제 그냥 개인 유튜브라면 뭐 그 부분 그런 경우에도 그런 자기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뭐 문제가 없죠. 그냥 자신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이 공무원들 교육하는 기관의 장이에요. 기관 장입니다. 그런 분이 그런 식으로 치우친 그것도 굉장히 거구적 그 시각을 가진 내용을 버젓이 그 기관의 유튜브에 그렇게 올린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. 저는 그 이분이 예전에 이제 뭐 시사이다 김채환의 시사이다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. 이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해 5월 6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의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. 이게 제목이에요. 이런 걸 막 올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분을 그거는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그렇죠.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이죠. 근데 이런 분을 어떻게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인재개발원에 원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재교육 TV랑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인 인재교육 TV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요. 윤 대통령 의사들 설득 안 될 경우 어떻게 힘들고 고달퍼도 할 일을 한다. 이런 두 편이 올라와 있고요. 이게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에요. 대체적으로 보면. 근데 이게 과연 중립성,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냐? 또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. 여기 보면 전 국민을 울려버린 대통령. 이게 뭡니까? 또 전쟁 선포 D-Day. 의사들,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. 국민을 위한 일 타협 없다. 이게 이런 영상을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야.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겁니까? 영상을 개인 비용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요. 그럼 그건 더 그 문제잖아요. 기관의 공금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건 공금 위험 그리고 아닙니까? 그 기관에 또 그 내용을 올린 거잖아요. 네, 그런 거죠. 제가 권익위원장 시기에 이제 윤석열 정권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권익위의 유튜브에
제 얼굴이 많이 나온다. 아,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저에 대한 네, 그 뭔가 홍보다 뭐 홍보 이런, 아니냐. 그리고 당시에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네. 그런 이제 홍보 아니냐 이러면서 국감에서 엄청 공격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그 비용이 뭐 얼마 들었냐,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것까지 사사시 캐고 뭐 질문하고 또 질의 뭐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예, 그랬거든요. 예. 그랬던 정권입니다. 근데 저는 그 권익위원장으로서 제 개인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뭐 권익위에 대한 정책과 권익위 하는 일, 홍보 이런 예. 거에 그 굉장히 네. 열심히 하고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도 그렇죠. 그걸 가지고 제 얼굴이 나왔다고. 기관장인데 얼굴이 당연히 나오죠.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시비를 탄압을 걸고. 받고 막 국감에도 엄청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럼 이건 뭡니까? 그러니까요. 이거는 뭐 그 당연히 이거는 그 정권의 홍보, 예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홍보, 그거를 앞장서서 기관장이 하는 걸로 거죠.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.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안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. 그러니까. 이 정권은 특징이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고 공정은 오간데도 없는 그런 불공정한 정권이다. 예,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공적인 마인드가 없어요. 제 생각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이래도 나는 괜찮아. 뭐 이럴 수 있지. 뭐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랑 과연 그럴까? 그러니까 이게 명품백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녹화 대담에서 했던 말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. 그게 뭐냐면 박절하게 하지 못해서 사사로운 인연 그걸 끊지 못해서 그러면 자 권익위원장 하셨잖아요. 공무원이 되는 순간 그것도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사사로운 인연은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사로운 인연에 연연해서 뭘 받아들이고 뭘 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게 권력의 네. 사유와 네. 그러니까 이런 권력 기관이나 공권력을 사사로이 정말 그 자신의 그런 수족처럼 네. 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분의 경우에도 그 개인 유튜버의 경우에 했던 네. 그러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거기에 대한 찬양 이런 것을 마치 이제 이 기관에 가서 잘해줄 테니까 여기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명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벽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거죠. 근데 대한민국은 공직자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지켜야죠.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맞습니다. 때문에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세력에 치우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면 안 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걸 교육하는 기관이 이런 인재개발연구원이라고 예, 볼 예. 수 있죠. 그렇죠. 그 기관의 기관장이 그런데 그러한 법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 묵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. 그렇게 보이고요. 사실은 이 정권에서는 이런 범죄 행위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그 잣대가 또 얘기하지만 내로남불 이중잣대인 것이 민주당이나 민주개혁 시력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맞아요. 그렇게 하죠. 그렇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사실상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일 수 있는 거고요. 그런데 비슷하게 뭐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예. 의혹이 있는 그런 윤석열 정권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네.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가족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수사하는 잣대가 무디어 있거나 아예 수사를 하지 않거나 네.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거나 그럼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죄 없어 네. 저 집단은 죄가 많아 이재명 대표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조국 장관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범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깨끗해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놓는 거예요. 이 정말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네. 자신들 편에서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그걸 옹호하는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런 내로남불 이중잣대 검찰 독재 정권을
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다.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. 야. 이 잣대를 민주당이 지금 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. 맞습니다.